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지금 꼭 사야만 할까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고민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혹시 조금이나마 되시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40년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아직은 18년이 아직은 남았습니다. 내연기관은 역사가 오래됐지만 전기차는 사람들 인식에 이제야 자리 잡을 만큼 얼마 되지 않은 역사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바로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기술 차종입니다. 휘발유 내연기관과 배터리, 모터로 작동을 하는 하이브리드로 차근차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천천히 넘어가는 세계적인 제조사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테슬라가 오직 전기차 하나로만 유명세를 타고 시장을 점유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 제조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현재의 시장 모습으로 급진적인 변화와 전기차 혹은 수소, 충전소 등의 인프라 구축이 곳곳에 인식이 될 만큼 우리 생활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단점과 우려되는 점으로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기존 내연기관은 연료를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 5분 미만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20분에서 많게는 몇 시간이 걸리죠. 급속 충전을 하려면 급속 충전기를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것도 문제고 비워져 있으면 다행이지만 해당 자리에 차량이 있고 사람이 어딘가로 없어져 버렸다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유소는 그렇지가 않죠. 한번 주유 또는 충전을 하면 5분 내에 끝나고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떨 때 보면 700km 이상 찍히기도 합니다. 지금의 전기차는 한번 완전히 충전된 완충을 하면 400km 미만 또는 그 약간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절에 따른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표시된 키로수와 다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운전 습관에 따라 운행할 때마다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비어져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 있는 충전 자리도 많을 수 있겠지만 충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내 차가 전기차인데 수도권에서 동해 쪽이나 남해 쪽을 내려가는 중에 장거리 운행을 하기 전에 충전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장거리를 자주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가까운 거리만 출퇴근만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전이 익숙해지신다면 감당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불편함을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엔진이나 미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엔진 오일, 미션 오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5,000km 혹은 10,000km 사이에 꼭 갈아줘야 되는 소모품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전 요금, 그러니까 연비, 연료가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니까 전비로 보았을 때 경유, 휘발유, LPG를 사용할 때보다 매우 좋게 나오는 충전 요금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의 시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5년만 지나도 전기차의 모습과 주변에서도 많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차로 전기차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보조금 때문에 큰 체감이 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차 출고 가격은 내연기관의 차량보다 비싸기는 비싸 보입니다. 비싼 차는 나중에 판매할 때 감가율이 매우 큽니다. 나중에 되면 분명히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탈 수 있는 고효율 모델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400km 혹은 그 이하밖에 못 가는 전기 중고차의 거래는 있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감가율에 대해서는 피해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와 충전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비싼 중고차는 많이 감가될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은 일인데요. K5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보아도 감가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느껴지는 점은 과거부터 기술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발전하지만 불과 몇 년 전을 보면 그때 기술과 지금 기술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핸드폰을 봐도 몇 년 전 핸드폰은 지금 사용하기 불편할 만큼 느리거나 용량이 작거나 디자인적으로 구형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제조사 초창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신모델의 경우 혹시 모를 불량이 몇몇 건에 대해서 발생을 한다면 제조사 측에서 보상이나 무상 수리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고치는 비용보다 폐차가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손실은 구매자의 몫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산차뿐만이 아니라 수입차 제조사에서도 누가 봐도 제조사의 문제지만
과실 여부가 소비자 몫인지 제조사의 몫인지 명확치가 않아서 법적 다툼이 발생을 한다면 결과는 매스컴을 통한 여론의 움직임이 아니고서야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보상을 바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심하다는 인식이 강한 게 주의 여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종종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이래든 저래든 본인 탓이든 제조사 탓이든 어떻게 해서든 정신적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연기관은 감당이 안 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초창기로 중고 부품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전기차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5등급 경유 노후차는 모두 수도권 또는 지자체에서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돌아다니지 못하게 됨에 따라 조기 폐차 또는 폐차를 해야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차량들은 DPF 매연저감 장치 또는 요소수의 적용으로 기술의 발달 등으로 아직까지는 돌아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제 경유차에 대한 조치가 한 단계 더 강해져서 사자마자 폐차 또는 처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시는 마음에 휘발유 SUV 또는 LPG SUV를 많이 찾으시기도 하는 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젤 중고차는 세단이든 SUV든 전보다 수요가 많이 감소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아니고서야 괜찮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생계형으로 운행되어지는 화물차가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는 항상 일정하게 160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DPF, 매연저감 장치, 터보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EGR, 흡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중고차 딜러로서 신차는 전기차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아직까지 경유, 휘발유, LPG가 미래지향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내연기관의 구매 시기는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뉴스 기사를 통한 제조사의 광고를 느끼실 때가 전기차에 대한 광고를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위 지인 또는 가족분들과 자동차 구매 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하실 때 전기차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이오닉5 EV6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게 보이고 다른 BMW iX3 혹은 테슬라, 벤츠, 아우디 등의 전기차 등도 관심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종합해 보자면 어차피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무엇을 구매하셔도 관계가 없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대처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불편한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까운 곳에 충전기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어쩌면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후회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감가율도 클 것이다라는 예측, 내연기관도 이제 감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는 어쩌면 감당이 안 될 수리해야 될 하자가 나올 수 있는 아주 미약할 수 있는 확률이지만 그 확률도 어쩌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마음에 저는 아직은 대세라기보다는 이제 유행처럼 번지려고 하는 지금은 아직은 관망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같으면은 재미로 몇 개 사둘 수 있겠지만 이건 한번 사면은 다시 돌리기에는 손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가격 인상으로 오히려 중고가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이야기한 지인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겪어보거나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한 지인분께서는 결정권이 와이프에게 있는데 한 구매 방법으로 전기차 이야기를 꺼냈다가 전기차 사야지 내연기관은 이제 왜 사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이야기하신 지인분도 계셨습니다. 충전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 건지 그런 불편할 예상을 와이프에게 해봐도 이제는 씨가 안 먹힌다, 더는 내연기관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는 못한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드려볼 텐데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오랫동안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불편함, 장점을 이야기해줄 지인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적어도 저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기에 대한 전기차 충전을 하는 경우를 목격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서 좀 옛날 전기차긴 한데 SM3 했었는데요. 기존 렌트카가 부족해서 전기차로 바꿔드리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알겠다 라고 해서 바꿔본 적이 있었었는데 욕이 나올 정도로 여행을 어떻게 보면 좀 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충전 때문인데 하루 종일 움직이고 운행해야 되는 여행인데 상당한 시간을 충전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한 곳에
발이 묶여버린 일이 그 여행 내내 겪었던 일입니다. 고장난 충전기 또는 이제 급속 충전기에는 항상 차가 있었고 사람은 충전을 하고 있는 채로 없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뒤에 한 번 더 갔던 렌터카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또 전기차 이 얘기를 꺼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방전이 돼버리면 이제 점프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좀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영상을 토대로 가족분과 상의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승용차 SUV RV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좀 익숙하기도 하고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 잘못 샀다가 비싼 돈 주고 샀다가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실망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그리고 기술에 대한 아직까지는 조금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